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해서 한 달에 한 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이 시간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을 위한 생생한 한국 문화 이해 프로젝트입니다. 조윤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방학이어서 굉장히 한가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뭐 방학이 사실은 공부 더 많이 하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수업 준비를 하고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방학 때 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방학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한테는 방학을 뭐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알차게 보내고 그 방학 성적은 그리고 자기가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번 방학은 어땠는지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방학 생활 잘 보내고 있는지 A인지 F인지 그런 게 참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야 또 이제 또 2학기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할 것 같네요. 네. 교수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말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한 다음에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뭐 제가 그 방송한 것을 직접 들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관련돼서 소개해 줘서 뭐 유튜브나로 찾아서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쉬운 우리말인데 잘 몰랐다.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는 깊은 내용이 많아서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더 좋은 거는 그래서 삶이 조금 바뀌어졌다. 이렇게 뭐 인사를 하더라도 뭐 반갑다는 말을 하더라도 뭐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았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이어서 또 해외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뭐 지금 계속 요즘에 뭐 미국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또 일본에서 오신 분들 뭐 아니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뭐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데 방송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또 학생들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좋은 수업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코너가 점점 무한한 발전 가능성 전 세계로 나갈 것 같습니다. 세계 속에 잘 자리 잡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교재로 만들어주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조 PD님하고 한번 같이 그런 걸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코너를 만들 때 교수님과 기획을 했었죠. 교재로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말들을 이렇게 배울까요? 오늘은 조금 말에 앞서서 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한글이라고 하면은 뭐 우수한 문자야 뭐 그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한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좀 짚어보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한글의 글자에 관한 뭐 유래라든지 창제 과정이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한글 글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글자들도 있고 또 발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3강의 내용에 이제 한글의 비밀과 감정이라 이런 내용을 약간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 이 코너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또 뭐 유학생 또 결혼 이주 여성
또 이주 노동자들도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한글의 비밀과 감정 정말 왠지 더 솔깃합니다. 예. 실제로는 한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단순하게 말하면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네. 진짜 혼자 만들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평전 학자들하고 같이 해서 만든 거고 네. 세종대왕은 뭐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세종대왕 혼자 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 그래서 국어학자들은 대부분 혼자 했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밀스럽게 만들어져서 네. 누가 도와줄 수는 없었고 만약에 도와줬다면 자료를 찾는 정도 네. 또 의견을 좀 묻는 정도 네. 그 정도 선에서 그쳤을 것이라는 게 국어학자들도 일반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국어학자들도 다 이야기 못하는 수수께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수께끼의 몇 가지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공부에 앞서서 한글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한글은 정말 외국인들이 배우기에는 정말 좋은 언어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모든 거는 좀 상대 입장에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이죠. 예. 한국 사람들이 좀 쉽게 또 선생님들도 쉽게 한글은 배우기 쉽고 네. 그런 문자다. 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합니다. 예.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과학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글자가 제일 어려울까요? 러시아, 아랍어. 네. 제일 어려운 글자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못 본 글자입니다. 안 본 생소한 글자. 글자. 그렇죠. 네. 낯선 글자. 네네네. 한글만큼 낯선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아라비아 뭐 이렇게 뭐 대부분 그래도 만약에 제가 뭐 미국인이라고 치면 네네네. 뭐 러시아 문자를 봐도 키릴 문자를 봐도 비슷하고 예, 비슷한 면이 뭐 그리스 있죠. 문자를 봐도 비슷하고 그렇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자는 어디선가 또 본 것 같고 그런 게 많지만 네, 이건 뭐지? 한글은 전혀 모르는 네네. 그래서 뭐 약간 기호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글이 쉬운 글자는 아니다. 낯설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글자 모양이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뭐 B하고 D 이런 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말엔 기역, 니은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 우 이런 거는 다 글자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한국어를 배운 우리 외국 친구들을 보면은 뭐 입만 벌리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네네. 그래서 글자 모양이 너무 비슷한 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낯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낯선 거거든요. 그렇죠. 있는 글자를 그대로 했다면 낯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소개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글자 모양이 비슷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글자 모양이 기역하고 키읔은 왜 비슷하냐면 소리를 세게 내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글자로 영어에서는 G하고 K가 완전히 다른 글자지만 한국어에서는 기역과 키읔은 소리를 세게 내라는 표시로 선을 하나 더 그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디귿에 세게 내라는 표시를 하면 티읕이 되고 그렇죠. 지읒에 치읓이 되고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 주면은 훨씬 더 쉬운 문자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원리를 잘 안 가르쳐 주면 낯설고 어려운 문자지만 원리를 잘 가르쳐 주면 쉽고 과학적인 문자로 바뀐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저기 한글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셨겠지만 한글의 탄생 이 한글을 왜 이렇게 창제되었을까 그런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는 건데 한글 글자를 모르면 답답할까요? 답답한 부분도 있죠.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 때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글자를 만든다. 그렇죠.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근데 실제로는
그 일제 시대 지나서까지도 문맹 이른바 문맹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일제 강점 시대까지. 뭐 실제로 네. 일제 시기 이후에도 네. 그래서 지금도 노인분들 중에서 한글을 다시 배우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네, 문해 교육을 받으신 분 계시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했다면은 당연히 배웠겠죠. 네, 근데 네. 없어도 그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활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나쁠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훈민정음에도 그 얘기가 쓰여 있는데 네. 대부분 그 부분은 슥 지나가서 잘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네. 그럴 때에 그 내용을 한문으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얘기가 이거 맞냐? 네네. 모르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한 얘기하고 그래서 최소한 내가 말한 거를 한글로 써주면은 그대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 네가 걔한테 200원 뭐 빌려준 거 맞아? 네. 아니면 누구 때렸어? 이런 네. 거를 야 이거 맞아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말과 중국어가 달라서 네네. 내가 얘기한 거 그가 쓴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불쌍한 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민정음 이야기의 창제에 관한 이야기 보면 그 송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한국어를 몰라서 외국인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뭐 결혼 이민자들도 네네네.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예. 한국어를 왜 배워야 되냐고 묻고 왜 가르쳐야 되냐고 묻는다면 저는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더 우리가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네네.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판 훈민정음으로 얘기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어하고 자기 말이 달라서 그런 불쌍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게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는 네네네. 훈민정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글의 이름은 처음부터 한글이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훈민정음이 원래 이름이고요. 그렇죠. 정음이라고도 하고 네네. 언문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는 국문이라는 이름도 씁니다. 나라의 글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네네. 이제 일제 강점기 쪽으로 넘어오면서 네. 그런 이름들을 쓰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큰 글이라는 뜻이고 큰 글이다. 예, 바른 글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원래 바꾸려고 해서 바꾼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의미를 가진 한글, 한글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바른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실 한자 발음도 발음하는 사람마다 좀 달랐습니다. 표기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두문자를 이렇게. 이두문자로 해도 정확하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하니까 정확하게 이걸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됐고요. 네. 또 방언 차이 같은 경우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한글 보면 정말 네모 반듯반듯 정말 한글의 모양이 예쁘다고 하는 외국인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한글의 어떤 글자 모양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글자 모양은 뭐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발음 기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글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누가 만든 창제했다라는 거에서 발음 기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발음해 보는데 각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각. 네. 그러면 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혀 중간 부분이 이 모습을 이렇게 돌리면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 할 때 혀의 중간이 올라가 있고 난 할 때는 혀 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 니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음하는 모습을 그대로 글자로 담아왔다는 거가 아주 훌륭한 점이고 그거보다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사실 모음 글자인데요. 천지인. 예. 근데 모음 글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모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해서 점을 하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의가 이제 땅. 이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네. 요 천이라는 개념을 하늘로만 생각하면 좀 안 풀리는데 그렇죠. 태양으로 생각하면 금방 풀립니다. 태양.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동쪽에 있는 모습이 아거든요. 그래서 밝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밝은 모음, 어두운 모음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우리말에는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에 감정 얘기할 때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 글자에 너무 잘 담았어요. 그러니까 아라고 하면 동쪽에 해가 뜨는 모습이고요. 밝은. 예, 밝죠. 네네. 그다음에 오라고 하면 땅에서 해가 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밝은 거예요. 근데 어는 해가 서쪽으로 지는 모습이니까 어둡고 우는 땅 아래로 해가 진 모습이니까 어둡고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런 글자들을 네? 어떤 모양을 만드셨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뭐 그렇죠. 글자 모양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네네.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모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거는 무척 아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자음은 우리 발음 기관을 따서 이렇게 했고 천진 모음을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저 해외에 계신 우리 분들도 참 많겠고. 예, 그렇습니다. 또 뭐 결혼 이주 여성이나 노동자나 유학생들도 굉장히 정말 들으면 좋은 유익한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야 한글이 그야말로 쉬운 글자가 된다. 그러네요. 그걸 아시면 좋겠고 외국인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글자를 외울 때도 도움이 되고 또 한국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아가 들어가면 오가 들어가면 밝은 느낌이구나. 긍정적이구나. 어나 우는 좀 그렇구나. 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예,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정말로 가사가 좋은 이제 우리 노래를 제가 찾아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노래 중에서 하나는 이제 외국 분들의 노래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문세 선생이 부른 슬픔도 지나고 나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사 중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노래도 굉장히 좋지만 가사를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선생님들이나는 이걸로 이 노래로 한국어를 가르쳐 보시면 가사가 너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에 서글퍼도 그대가 있어 눈부신 시간을 살았지. 오래전 내 그리움에게 가만히 안부를 묻는다.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발을 걸어온다. 그대를 만나 따뜻했노라고. 그대가 있어 참 좋아 네,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우리가 무지개처럼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 교수 우리말로 배우다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가사가 예술입니다. 아 너무 좋고요. 네네. 제가 그 오래전 내 그리움에게 가만히 안부를 묻는다 그 가사를 들으면서 네네. 저도 예전에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옛날 추억을 떠올려요라고 하면 좀 간단한데 네. 옛 그리움들에게 내가 안부를 묻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서정적이죠. 이 가사 자체가 시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삶이나 그걸 갖다가 오롯이 대변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참 좋은 시절이라는 드라마의 OST로 되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드라마나 가사도 좋은 가사가 네. 한국어를 배우는데 네.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한글 창제 그리고 한글의 이름 그리고 또 한글의 모양 지금 한글의 감정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글은 크게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자음과 모음을 이제 순 우리말로 할 때는 네. 닷소리. 닷소리, 홀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구별을 하자면은 닷소리는 어디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받침이? 예, 받침이 아니라 어디선가 닿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 나,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는 어딘가 닿아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닷소리라고 얘기하고요. 네. 홀소리, 모음은 홀소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혼자 소리가 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닿지 않아서 하면 어디에 닿지 않고 소리가 난다는 거라서 네. 일단 자음과 모음은 이제 그렇게 구별을 네. 해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자음과 모음의 소리, 그러니까 글자보다는 소리 속에 감정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 자음의 감정을 몇 가지만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억을 받침에다 쓰면 네. 기억을 받침에 쓰면 뭔가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받침에 쓰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그러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딱. 예. 아까 모음 같은 경우는 그럼 막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소리들이 가면. 예. 근데 그럼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막다 이런 단어가 기억 받침에 들어갑니다. 꺾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죽다 이런 네. 말들은 기억 받침에 있는 것은 네. 뭔가 끝났다라는 뜻이 그 디귿도 비슷합니다. 네. 디귿도 역시 갓 하면은 막히는 느낌이거든요. 디귿. 네. 비읍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의 경우에는 네네.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끝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막다, 끝, 답답하다 이런 게 받침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말의 많은 어휘들이 받침에 그런 게 쓰이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외국 네네. 학생들한테 제가 소개를 할 때도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들은 그런 그 발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가르쳐 주고요. 반대로는 니은이나 이응이나 리을이 들어가면 네. 계속 지속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드럽죠. 네.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에 네. 받침에 니은이나 이응 들어가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네. 조준영이네요. 준자도 되고 형자도 들어가고. 네. 제 이름도
현용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아, 우연의 일치인가요? 우연의 일치죠. 네네. 네, 그래서 니은이나 이응이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집도 보니까 저희 아들들 제 집사람 전부 다 니은 받침이 네네네. 예, 들어가고 네. 예,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보통 그러니까 이응이거나 니은인 받침이 네네.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썼을 때 사람들이 부드럽죠. 부드럽고 기억하기 쉽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음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래서 이름 중에 모음하고 뭐 이응 받침으로 돼 있다든지 네네. 그런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드럽게 가네요. 지속적인 그런 느낌들을 네네. 주는 단어고요. 네. 리을이라는 거는 글자 모양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흘러가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아. 이게 리을이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흘러가라든지 유성음. 보통은 유음이라고 합니다. 아, 유음입니까? 예, 예. 흘러갈 유자를 써서 예, 유음. 그래서 흘러간다든지 돌아간다든지 네. 뭐 올라간다든지 네.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전부 다 리을 받침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간다든지 네네. 흘러간다든지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네네. 전부 다 리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흘러가고 지속되는 느낌이죠. 받침에 그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니은, 이응, 리을이 있으면.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네네. 그래서 그 단어 리을이 들어가면 흘러가는 느낌이고 기억이 들어가면 막힌 느낌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끝나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 대표적인 단어가 뭐겠어요? 대표적인 단어. 예, 그 단어가 바로 살다와 죽다입니다. 살다, 죽다. 죽다. 우리말에서 살다는 이렇게 지속되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네네. 죽다는 건 끝나는 느낌이 있는 그런 거에 리을 받침과 기억 받침을 썼다는 거는 완전히 우연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들도 같이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예, 그런 거죠. 네, 그러네요. 지속적인 거죠. 네, 죽지 말고 살아라. 살아라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모음의 경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앞에도 제가 글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네. 우리말은 아오는 밝은 모음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가다라고 하면 보통 아가 있고요. 네, 서다 하면은 딱 어입니다. 어죠. 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밝다 하면 아고 어둡다 하면 어예요. 예. 맑다 하면은 기억 아고요. 네. 묽어요 하면은 우입니다. 묽어요. 그래서 밝은 느낌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의성어 의태어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깡총깡총하고 껑충껑충 느낌이 다르죠. 깡총깡총. 밝은 느낌이죠. 가벼운 거는 아고, 네네. 무거운 거는 또 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단어들이 네. 양쪽으로 쫙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다 생각하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는데 네네네. 우리말에 봄은 느낌이 어떠세요? 봄이 굉장히 좀 따뜻하다. 네, 그래서 오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여름은 지금도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덥고. 여름 덥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을은 아로 다시 바뀌죠. 단풍이 들고 네, 시원하고. 네네. 겨울이 되면 또 좀 힘들어. 눈이 오고 좀 답답한. 춥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덥다, 춥다도 다 어두운 몸입니다. 그러네요. 네. 따뜻하다는 밝은 모음이고요. 예. 약간 저는 그런 느낌들도 우리말은 그 느낌이 가장 잘 살아있는 언어가 네네. 한국어다라고 얘기해도 될 그러네요.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를 보실 때 모음의 느낌? 이게 아가 들어가 있네, 어가 들어가 있네 이런 느낌들하고 네네. 받침의 느낌을 보시면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살다와 죽다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살다에는 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죽다에는 우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막히고 어두운 느낌은 죽다. 계속 진행이 되고 밝은 느낌에는 살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는 건 그런 겁니다. 네.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조인영 교수님과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감정 담겨 있고 네. 한글은 어떻게 보면 알면 알수록 정말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디지털 시대에 주목받는 그런 언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주의할 점은 좀 있는데요. 네네.
맨 처음에 타자기가 아마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타자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타자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글은 안 좋은 문자에 속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네네네. 왜냐하면 받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옛날 타자를 쳐보신 분들은 알 텐데 받침 처리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네. 글자 모양도 되게 이상해서 그래서 그때 한동안 이거 한글 글자 잘못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이게 컴퓨터 시대로 바뀌고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 전까지는 이게 복잡한 것처럼 보였는데 왜냐면 옆으로만 갈 때는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이거를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획의 원리가 있죠. 네. 기억에 뭘 더하면 키읔, 네. 뭐 디귿에 뭘 더하면 티읕, 네. 지읒에 그런 것다가 과획 그 획을 더한다는 것만 거죠. 누르기만 하면 네. 곧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훨씬 쉬워져서 타자 시대에는 맞지 않았던 문자일 수도 있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가장 맞는 좋은 우리가 보통 자질 문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 특징들을 더해주는 문자가 되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네. 한글의 역할 매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한글은 알면 할수록 정말 더 새롭고 또 예. 궁금해지고 정말 뛰어나는 글자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한글을 좀 사랑해야겠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우리말로 배우다 3강 한글의 비밀과 감정 이 시간 예. 짧게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오늘 어떠셨습니까?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을까 그랬을 때 그냥 모두 다 한글을 잘 배우자 이런 것보다는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야말로 애민 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글을 통해서 네. 외국인들 또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은 네. 강조하지 않아도 네. 저절로 있는 세상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글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물론 뭐 어떤 거는 학문적으로 필요할 때는 어려운 말을 쓸 때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땐 굳이 어려운 말, 잘난 척하는 말들 말고 네. 편하고 쉬운 말, 편하고 쉬운 글들을 써서 네. 소통에 중점을 둔 그런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저는 저도 말할 때도 좀 조심해서 쉬운 네. 말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네.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는 좋지 않다고 네. 늘 다니면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도 쉬운 글, 쉬운 말 쓰기 네.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과 어떤 노래를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뒷부분의 노래는 제가 외국 분들 여기 특히 와 계신 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노래들 또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사실 한국어로 네. 불러주면 뭐 그 외국인들이 불러줘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노래 중에 제가 캄보디아 분들께 여쭤봤더니 네. 캄보디아의 매 속소피아라는 분이 여자 가수신데 네네. 쏨또클룬 앵이라는 나 자신에게 미안해한다라는 내용의 노래가 있어서 꼭 추천해 주고 싶다 그래서 네. 그 와서 힘든 여러분들에게 네. 위로가 되는 그런 캄보디아 노래를 네.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썸떠클룽엥 내 자신에게 미안하다. 예. 노래 부른 가수는 매 썩석피아님이시네요. 예, 네.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수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 또 이 다음 달 어떤 내용이 할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다음 달에 더 재밌는 걸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정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조희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យើងសាងរួមគ្នាពីជីវិតកន្លែងធ្លាប់ជួបធ្វើឲ្យចិត្តអូនរត់នឹកបងនឹងបងបេះដូងទៀងចង់ឲ្យបងប្រឡងតើវាទៅរួចទេគ្មានសង្ឃឹមឡើយដោយបងរងសិនសុំទោសខ្លួនឯងធ្វើឲ្យខ្លួនឯងត្រូវយំសុំទោសខ្លួនឯងធ្វើឲ្យខ្លួនឯងឈឺចាប់វាលាកន្លងអូនត្រូវរស់ដោយស្លាប់រស់ទាំងឈឺចាប់តែបាត់បង់ជីវិតសុំទោសខ្លួនឯងធ្វើឲ្យខ្លួនឯងគ្មានក្តីសុខអារម្មណ៍មិនស្ងប់អូនក៏រស់បែបណាពេលលាដើរទៅមុខអូនក៏បានដឹងថានឹកមកខ្លាំងណាស់នឹងពេញបែបដូងភ្លេចបងមិនបានឡើយពីជីវិតកន្លែងធ្លាប់ជួបធ្វើឲ្យចិត្តអូនរត់នឹកបងបេះដូងទៀងចង់ឲ្យបងប្រឡងតើវាទៅរួចទេគ្មានសង្ឃឹមឡើយដោយបងរងសិនសុំទោសខ្លួនឯងធ្វើឲ្យខ្លួនឯងត្រូវយំសុំទោសខ្លួនឯងធ្វើឲ្យខ្លួនឯងឈឺចាប់វាលាកន្លងអូនត្រូវរស់ដោយស្លាប់រស់ទាំងឈឺចាប់តែបាត់បង់ជីវិតសុំទោសខ្លួនឯងធ្វើឲ្យខ្លួនឯងគ្មានក្តីសុខអារម្មណ៍មិនស្ងប់អូនក៏រស់បែបណាពេលលាដើរទៅមុខអូនក៏បានដឹងថានឹកមកខ្លាំងណាស់នឹងពេញបែបដូងភ្លេចបងមិនបានឡើយ សុំទោសខ្លួនឯងធ្វើឲ្យខ្លួនឯងត្រូវយំសុំទោសខ្លួនឯង